안녕하세요, 왕눈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신가요? 저도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박살나고 있으며 제 마음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데 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공부를 하면서 가치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인 삼성전자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빅스텝 수준의 높은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그것도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앞서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요? 현상으로 본다면 일반 대중들도 사치를 부릴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만큼 일반 대중들에게도 여유 자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금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잘 순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가 좋다는 것은 자금의 순환 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은 경제순환이 좋지 못한 것인데, 이는 노동자의 월급이 충분치 않으며 월급이 적기에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음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기를 경제대공황이라 부릅니다. 경제대공황을 막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돈을 뿌립니다. 즉, 돈이 시중에서 잘 순환되도록 정책을 펼칩니다. 이를 유동성 완화라고 합니다. 정부가 돈을 뿌리면 그 돈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투자의 관점에서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은 자연스레 투자처를 향해 찾아갑니다. 그 대상은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머니의 돈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주식을 구매하려 합니다. 즉, 부동산과 주식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니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미국 정부는 돈을 풀 것이며 가게로 풀린 돈은 투자처를 찾아갈 것이고 대표적 투자 대상은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이때 하나의 투자 방법이 더 있는데 그것은 해외 국가 투자입니다. 즉, 미국의 달러를 이용하여 해외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달러가 넘쳐나는 미국인들은 투자할 만한 해외 국가를 찾아 나섭니다. 당연히 미국만큼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확보되는 나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투자 가치를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즉, 달러를 대한민국 돈으로 환전해야만 미국 돈으로 대한민국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화를 얻게 된 미국인은 그 원화로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코스피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2020년 코로나 폭락장 이후 코스피가 상승했던 이유입니다. 즉, 달러가 풀리면 미국 주식이 상승하고 미국 주식이 상승하면 대한민국 주식도 상승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커플링 현상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주가 상승의 원리였습니다. 돈이 풀림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기에 주식 투자에 전 재산을 걸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림에 따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80년대의 1억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가 다른 이유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돈 가치의 하락을 의미함과 동시에 물건 가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현재 물가 상승률은 엄청난 상태입니다. 즉, 물건의 가격 상승은 돈의 가치 하락 때문이며 돈의 가치 하락은 돈을 마구 뿌려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테이퍼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앞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정부는 돈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돈을 뿌리는 방식은 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리를 낮춰서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받도록 유도합니다.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금리가 낮을 때 최대한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을 때 돈을 많이 빌렸는데 다시 금리가 오른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풀렸을 때 투자로 재미를 봤던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기에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여 대출금을 갚을 것입니다. 즉, 미국인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를 했었다면 한국 주식을 팔고 주식을 팔아서 받은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인 투자가 들어올 때 주가가 상승했음에 반해 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대한민국의 주가는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라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하진 않습니다. 다만 코스피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그에 맞춰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왕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